안녕하십니까. 지난 15년간 SLP와 함께 해외 캠프 유학을 진행해온 유니베스트 대표 배강호입니다. 오늘 명문 SLP와 학부모님께 저희 조기 유학에 관련된 모든 것, 조기 유학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너무나 감사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오늘의 그 내용은 조기 유학의 A부터 Z까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 유학은 워낙 언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자기 학생에 맞는 컨설팅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정확하게 학생의 기관과 그리고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를 알게 되면 1대1 상담으로 학생의 이제 가려운 부분 또 부모님이 아시고자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즉 오늘은 그냥 유학의 조기 유학의 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이 꼭 학생들과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반적인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유학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과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학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게시되어 있는 저희 전화번호, 카톡, 그리고 다양한 방법,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걸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나와 있듯이 유학 준비 전 고려사항, 어떤 학생이 가면 좋은가, 언제 가야 하는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로 유학 전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학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조기 유학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잘 적응도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라는 학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 떠나서 유해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이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학을 또 보낼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건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학 전 고려사항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학생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 파트겠죠. 먼저 학생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와 동기의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녀를 유학을 보냈지만 그리고 많은 학생 지금 20년 이상 유학을 보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유학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특히 이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어떤 변곡점이 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학생들이 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떤 힘이 들고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이 떨어져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불안감
그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본인이 오고자 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유학이었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학생이 유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와 동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기와 목표는 제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저 유학 보내주세요. 무조건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와 동기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서 우수한 대학이나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동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한 유학을 간 친지나 아니면 주위의 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런 동기의식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5년 정도 해왔던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방학 동안 캠프를 감으로 인해서 그쪽의 교육 체계와 그 교육의 환경,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말미에는 아이비리그 투어도 해보는 그런 걸로 인해서 동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부모님들이 좀 학생을 동기의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파트에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의 성격과 진로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진로가 한의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영어를 굳이 뭐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을 열심히 하고 영어에 대한 수준을 높여서 국내에서 차근차근 공부해서 그게 다른 결과치를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학생이 유학을 가는 이유가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뭐 국제 변호사를 하겠다,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파이낸셜 금융 쪽으로 뭘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인맥과 그리고 어떤 선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을 준비해서 유학을 감으로 인해서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의 환경적인 부분, 또 전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적 인맥에 대한 부분들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후 학생의 진로와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학생들, 그런 미래의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유학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이 좀 필요하고 그 유학이 뭐 조교유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유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반드시 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파트에 대한 유학 전 고려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부모님이 유학 전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유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뒷부분에 어느 정도 기간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실 수 있도록 뒤쪽에 저희가 참고로 팁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 것은 부모님이 학생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꾸준하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언어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유학을 보내실 때 준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부모님과 함께 학생을 같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준비된 멘토의 그룹을 멘토의 유학원 내지는 그런 멘토의 학생을 멘토할 수 있는 그런 집단과 같이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오래된 전통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학생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전문기관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부분은 부모님의 유학전 고려사항 중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가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생이 가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참 막연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잘하는 학생이 외국을 나가서도 분명히 잘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하는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서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외국의 교육과 좀 더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외국의 교육 내용과 교육 시스템과 그런 쪽으로 맞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하지만 아까 직업적으로 좀 더 넓은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미래 도전의 목표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을 전 외국 교육에 참 맞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는 학생들이 참 외국 교육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 애는 자기 잘하려고 하는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한테 한국 교육보다는 그쪽 교육이 잘하는 교육에 더 집중돼 있고 그리고 잘하는 교육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하는 교육이 좀 편중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게 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을 데리고 이제 외국 학교로 미국 학교로 캠프를 가다 보면 이제 정식 수업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어떤 게 틀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애들이 선생님 질문하면 다 손을 들고 근데 정답도 얘기 안 하고 앉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질문 많고 답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항상 나서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과 1년 전,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미국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뭐 30만 명이 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5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사태가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걸 완전히 변화시킨 체인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그렇듯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다양한 질문과 그리고 많은 시도 그리고 실패가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호기심과 질문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많은 페이버를 주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을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을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그런 학생들한테는 충족과 이후에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자신의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유학을 보내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공부만 못한다.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애들 사귀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공부하는 데만 조금 그렇다라는 학생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 독일 유학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체능, 뭐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운동적인 측면을 발달하게 된 학생들한테 많은 외국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 학생들과 친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음악도 마찬가지, 미술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을 높게 쌓고 그것들로 인해서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뭐 요즘 얘기는 핵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적응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교육과 뭐 언어가 조금 초반에는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목의 예체능에 관련된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뭐 태권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뛰어난 학생들도 외국에 상당히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마인드가 오픈되고 또 리더십이 좀 발휘될 수 있는 학생이면 정말 이런 학생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학생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다면 이런 학생들은 꼭 공부를 외국에서 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언제 가야 되는가? 유학의 적정치기입니다. 저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중학교 1, 2학년 사이 유학을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별표되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학의 적정 시기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시기가 정답입니다. 본인이 유학을 가고 싶다 그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유학의 적정 시기지 중학교 1, 2학년에 유학을 떠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원 그 이후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왔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학의 적정 시기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시기가 유학의 적정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각 시기별로 유학을 가면 장점과 단점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등학생은 가장 장점은 언어가 가장 빨리 습득이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학원을 보내시고 하는 거 보면 언어는 어릴 때 준비해서 가는 것이 뭐 어릴 때 배우는 것이 빨리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네이티브와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언어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뭐 그 이전이라도 갈 수 있으면 그때 가는 것이 언어 습득에는 가장 큰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신 적응이라든지 이 학생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다는 목적의식이라든지 이제 생활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인데요. 중학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좀 이후의 진로가 대학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 2학년 때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미국을 봤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가 4년 과정입니다.
이 중3, 고1, 고2, 고3 이 4년 과정에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부분에 때 들어가게 되면 언어와 내신을 같이 관리해야 돼서 학생들이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치로 봤을 때 단기적 유학을 준비한다면 중학교 1학년 내지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자유롭게 언어적으로 습득을 하고 학교 생활도 습득하고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잘 정립하는 그런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좋은 결과의 대학 내지는 그 이후의 진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학생 정도가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이유가 저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장점은 무엇보다 본인이 가겠다는 목표의식 내지는 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들이 어느 학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고요. 대신 언어 습득과 대학 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부하는 부분들도 본인 적극성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 가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먼 거리를 놓고 대학 그 이후의 진로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이제 저희는 들어가는 대학에서 나오는 대학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들어가는 대학과 나오는 대학의 차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의지와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유학의 적정 시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유학의 적정 시기이며, 학생들이 가는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워낙 틀려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 유학의 적정 시기